믿기지 않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저희 세탁소 앞 화분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심입니다. 제 나이 69. 아침마다 세탁소 셔터를 올리며 오늘도 평범하자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아들은 30에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 셔츠에서 햇빛 냄새가 나면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느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 화분에 모르는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민수 올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 제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6시 종이 울리듯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와 화려한 코트를 걸친 여자가 함께 들어왔죠. 남자는 바로 제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 옆의 여자가 제 팔을 다정하게 잡더군요. 어머니 저는 민수 아내 도연이에요. 그들의 어머니라는 말이 정말 달콤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30해 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남자는 제 젓가락을 챙겨주고 여자는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해주신 애호박볶음 아직도 생각나요. 울컥했습니다. 기억하니? 당연하죠, 어머니. 남자의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세상이 저에게 미뤄둔 선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도연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증만 서주시면 곧 큰돈이 들어와요. 그럼 어머니 가게도 넓혀드릴게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보증. 도연이 더 낮고 부드럽게 속삭였죠. 어머니 요즘 사기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깔끔하게 서류로 해요. 어머니가 주인이신 이 가게 명의만 잠깐 빌릴게요. 제 가슴속에서 오래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자. 그녀는 곱게 웃더군요. 그럼요 어머니. 천천히요. 그날 밤 저는 손님 셔츠 단추를 채우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지? 다음 날 남자가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번만 안아도 돼요. 그의 체온이 제 어깨를 덮었죠. 미안합니다. 많이 늦었죠. 그의 울음이 진짜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의심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때 동네 복지사 수진이가 택배를 가지러 왔습니다. 젊고 눈이 밝은 아이지요. 아줌마, 표정이 왜 그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러자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계약이나 보증 같은 거 서시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피해 많아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수진이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속삭였죠. 요즘 가짜 가족 사기단이 돌아다닌대요. DNA 검사 먼저 해보세요. 공공기관 통해서 무료로 되는 프로그램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유전자 검사 한번 하자. 엄마도 확신하고 싶다. 그는 잠시 놀란 얼굴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도연은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허리 괜찮으셨어요? 내일 비 올 거라는데 약 드셨어요?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서웠죠.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도연이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축하해요. 우리 가족 맞대요. 민수가 문자 받았대요.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하나. 부자관계 불일치 0.00%. 저는 멍해졌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가늘어지더군요. 어머니 문자 잘못 온 거예요. 병원 실수 흔해요. 제가 확인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자. 당신들 누군데?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왔네요 어머니.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꿈꿔보셨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대신 채워드린 거예요.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 제 입으로 저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아주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문 밖에 초라한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마르고 지친 얼굴. 엄마 나. 늦었지.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순이? 남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자들이랑 있다가 도망쳐서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 돈에 눈이 멀었어요. 당신이 엄마라는 걸 알면서도 말을 못했어. 그들이 시켰어요. 가짜로 접근하라고. 내가 끝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검사 결과 보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증거 있어? 그는 손에 진 낡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녹음했어요. 어제 도연이 우리 계획 다 말하는 거. 엄마를 어떻게 흔들지, 계약서 어떻게 꾸밀지 다 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가자. 남자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기회를 한 번만 줘. 경찰서 앞에서 저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네가 앞장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밀었습니다. 저 사기단 내부자입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조사는 며칠이나 이어졌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아들의 떨리는 손등을 봤죠. 도연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남자가 먼저 체포됐습니다. 도연 실장, 배후.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동네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황 여사 사기당할 뻔했대. 아들 가짜였대. 저는 고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말했죠. 내가 숨을 참아야 할 건 눈물이지 얼굴이 아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거했습니다. 도연이 포승줄에 묶여 들어오던 날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야. 네가 고른 건 죄야. 네 죄는 네가 배워.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증인석으로 향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에게 바라는 처벌이 있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은 수법으로 더 이상 누구도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복도에서 진짜 제 아들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같은 놈 용서받을 수 있어? 저는 조용히 물었죠. 넌 내 아들이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벌은 법에서 받고 용서는 내 품에서 받아. 그날 저녁 우리는 세탁소 뒷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냄비를 사이에 두고 아들은 아주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죠. 집을 나간 뒤 그는 어두운 일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쉬운 돈, 빠른 돈, 그리고 긴 어둠. 그러다 도연을 만났다고 해요. 그녀는 달콤했고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눌렀습니다. 엄마가 널 버렸대? 엄마는 널 잊었대. 그 말들이 제 아들을 서로 자르는 칼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울먹였습니다. 그러다 진짜 당신을 마주쳤을 때 내가 너무 작아져서 도망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도망쳤으니 이제 돌아와라. 우리는 함께 변했습니다. 먼저 세탁소 앞 화분을 새로 갈았죠. 수진이가 모종을 가져왔습니다. 아줌마, 강한 애로 골랐어요. 햇빛 조금, 물 조금, 바람 많이 사람 같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네. 우리도 그렇게 크자. 아들은 매일 새벽 셔터를 올렸습니다. 세탁표를 정리하고 커피를 내리고 오래된 다리미에 손을 익혔죠. 의외로 내가 잘하네, 엄마. 네가 못하는 건 거짓말뿐이야.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서로에게 솔직한 말을 하나씩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웃어서 살았다. 오늘은 내가 엄마 때문에 버텼다. 한 달 뒤 동네 경로당에서 강의를 부탁받았습니다. 황 여사, 사기 예방 특강 좀 해줘요, 실전형으로.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외로운 건 약점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신호가 울리면 혼자 가지 말고 서로 붙잡읍시다. 그리고 서류는 도장 찍기 전에 나를 먼저 찍으세요. 셀카라도. 웃는지 우는지 그 얼굴을 보세요. 사람들은 웃었다가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의 어머니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잠바, 굳은 손. 죄송합니다, 내 딸이. 저는 의자를 내어드렸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그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속았어요. 딸이 착한 줄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가 다 알 수 있나요? 우리도 놓칩시다.
놓친 만큼 나머지를 붙잡으면 돼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죠. 경찰서에 탄원서 쓰세요. 처벌 감경 말고 치료와 교육 요구로. 나도 같이 쓰겠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군가의 어머니니까요. 벌은 법이 주고 길은 어머니가 보여줍니다. 그날 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가 죄를 지우진 않아. 다만 나를 살려. 나는 살아야 해. 너도 살아야 하고. 봄이 오자 세탁소 앞에 줄이 길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옷보다 이야기를 맡겼습니다. 여사님, 나도 요즘 속았어요. 여사님, 나도 아들이랑 싸웠어요. 저는 셔츠를 다리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주름은 김으로 안 펴져요. 같이 있어야 펴집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탁소 문 앞에 낡은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보내는 사람 도연. 저는 숨을 고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노트 한 권과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 첫 장엔 단 한 줄이 쓰여 있었어요. 내가 왜 괴물이 되었는지 어머니는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USB를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수사관은 파일을 열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건. 그 안엔 사기단의 더 큰 배우가 있었습니다. 법무사, 병원 직원, 브로커, 거대한 이름들. 작은 우리 가게를 스쳐 지나간 악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죠. 수사관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오래 걸리겠지만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과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싸움 오래 갈 거다. 그런데 괜찮다. 우리는 이제 둘이 아니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작은 삼각대 위에 폰을 올려놓고 녹화를 눌렀죠. 안녕하세요. 황정심입니다. 나는 며느리를 감옥에 보냈고 아들이 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은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고 믿음은 계약이고 가족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늦게 도착해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살아남으세요. 살아남으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많은 게 해결됩니다. 영상을 올리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여사님, 우리 엄마 같아요. 여사님, 저도 살아볼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눌렀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마지막으로 제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은 내가 셔터 내릴게. 저는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셔터가 내려가며 금속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끝이 아니라 시작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제 나이 든 손을 잠깐만 잡아주세요. 우리는 다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같이 일어나면 그게 가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죠. 그러나 그보다 더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주세요. 나 아직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평범하자. 하지만 용기는 조금 과하게. 그리고 셔터를 올립니다. 햇빛이 세탁소로 쏟아집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